어떻게 삶이 변하냐면 식당에 가잖아요. 식당에 가면 부모님께 그런 언어를 듣고 자란 아이와 못 듣고 자란 아이가 밥 먹고 나갈 때 행동이 달라요. 의자가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커피숍 가서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세요. 다 먹고 나갈 때 의자를 집어넣고 가는 사람이 있고 밀어서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. 들어서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소리 안 나게. 세 가지가 있죠. 그냥 가거나 드르르 하면서 집어넣거나 들어서 집어넣거나. 들어서 집어넣는 아이가 있어요. 들어서 집어넣는 건 뭐냐면 배려가 뭔지 아는 거예요. 친절이 뭔지 알고. 그 단어를 알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지 의자는 들어서 집어넣는 거야?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야. 일상에서 부모님께 부모님 나눈 대화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배려와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미니까 소리가 나네?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들어서 해야 되겠다.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아이는 제가 SNS 운영하니까 이런 댓글 달리는데 글만 보고 왔는데 이거 김종원 작가님 쓰신 글 같은데? 하고 왔는데 역시 김종원 작가님이네요. 이게 어떤 거냐면 글에는 각 분야의 좀 높은 위치에 가면 어떤 게 생기냐면 그 안에 감성을 담을 수 있게 돼요. 저는 아는 작곡가가 있는데 그 작곡가는 AI가 있지만 자기 밥 먹을 걱정 전혀 하지 않아요. AI는 나의 감성을 흉내낼 수 없으니까.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가져야 할 것이 아이한테 감성을 주는 거, 자기만의 감성. 다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아이를 구분짓게 할 수 있는 것들. 내 아이는 이게 다르지. 이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제가 글을 계속 쓰면서 책을 한 30권쯤 썼을 때 30권 썼을 때까지 저는 아직까지 2세를 찍지 못하는 그런 무명 작가였거든요. 그런 어느 날 교보 광화문점 가서 베스트셀러 코너 앞에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어요. 나는 언제쯤 저런 베스트셀러를 쓸 수 있을까? 거의 눈물 날 듯이 1위부터 5위까지 책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나 책 쓰고 싶어서 이렇게 냄새도 맡고 그러면서 슬픈 얼굴로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 되게 값비싼 전시장 같은 게 있거든요. 나무로 만든 원목으로 만든 원래 거기에 귀한 그릇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다 빼놓고 제 책을 전시해 놓은 거였어요. 근데 엄마 왜 그랬어?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네가 쓴 글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어딨니? 그게 전부였어요. 그래서 저는 또 다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죠. 20대 후반, 30대 초반에 포기할 뻔하다가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힘낼 근거를 찾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었죠. 아이한테 힘낼 수 있는 그런 말 들려주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말을 다 바꿔야 한다.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것처럼 그냥 뼈대만 남기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바꾸려면 필사를 통해서 나를 바꿀 수밖에 없다. 아이와 마주하는 일상에서 필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만의 대본이 되어준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본을 들고 있지 않지만 내면에 이미 각인되어 있으므로 아이와 함께 나누는 일상이 더욱 즐거워질 수 있을 거예요. 매일매일이 흥미로워져. 내 입에서 어떤 말도 나올지도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나날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썼습니다. 내 아이가 작고 힘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생각하지만 지금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아이와 나눈 일상에서 아이가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너라서 특별하고 너라서 다르고 너라서 특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. 너 왜 이렇게 예민하니? 까다롭니? 너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르니? 이게 아니고 제가 되게 싫어하는 언어가 몇 개 있어요. 평범한 학생이 왜 평범하지? 평범한 직장인 역시 마찬가지. 평범한 이야기를 빼버리고 어떻게 하면 좋냐면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, 신발 정리를 잘하는 학생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게 하라는 거예요. 앞에 나 소개해보세요 그러면 다 애들 다 그래요. 저는 평범한 중학생인데요 이렇게 얘기해. 아무런 구별점을 줄 수가 없잖아. 뭐 다 평범하면 왜 평범해? 난 특별한 게 있는데 너의 다른 점이 뭐야? 그게 특별한 거야. 어릴 때는 왜 맨날 넌 특별한 아이야, 넌 소중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평범해지게 만들까?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아이가 뭘 조금 더 잘하고 뭘 할 때 웃으면서 하는지 이걸 관찰한 다음에 관찰 노트 이런 거 쓰면서 엄마가 지켜보니까 이거 참 잘하더라.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? 엄마도 좀 배우고 싶어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간단한 두 문장 사이에서도 어른도 아이한테 뭔가 배울 수 있구나. 나도 내 동생한테 배울 수 있네. 뭐 형이 동생과 사이가 안 좋아 엄마가 먼저 형한테 배우는 모습 보여주면 형도 이제 아이한테, 동생한테 뭔가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갖출 거 아니에요? 보고 싶은 모습을 먼저 보여줘라. 가장 먼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저절로 갖게 되는 그런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생각 연습. 이게 왜 중요할까? 아이는 생각은 아는데 생각을 연습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. 생각이 뭔지는 아는데 정확히 뚜렷하게 정의할 수는 없어. 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?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너만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니?
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니? 생각만으로도 널 기쁘게 해주는 게 뭐야? 요즘 네가 아끼는 물건이 있잖아. 그 물건을 아끼는 이유가 뭐야? 생각을 묻고 생각한 것을 아이한테 설명하게 해주는 거야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설명은 천재들의 영역이에요.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.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눈에 안 보여.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거죠. 우리는 아는 만큼 볼 수 있다. 하지만 본 만큼 알 수 있다. 그래서 아이들한테 본 만큼 알 수 있게, 아는 만큼 볼 수 있고 본 만큼 또 알 수 있고, 그 24시간 내내 아이의 생각을 자극해서, 긍정적으로 자극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만드는 말이 이 생각 연습 안에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. 읽어볼게요. 소중한 나에게 이런 말 들려주면 더욱 용기가 샘솟을 거예요. 다른 사람은 없지만 나에게는 있는 나만의 장점은 뭐뭐뭐입니다. 이렇게 브랭크가 있어요. 브랭크를 아이가 채우기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.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. 좋은 일은 항상 있어요. 오늘도 어떤 좋은 일이 생길지 기대하고 있어요.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.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거든요. 나는 섬세하게 말하고 행동해요. 내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요. 여기서 아이가 이걸 읽으면서 우측 페이지에 필사하면서 뭘 알게 되냐면 배려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, 섬세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, 알게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가치를 알게 돼요. 가치를 알게 되면 하게 되지. 안 할 수가 없게 돼요.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. 좀 배려해. 배려하라고 했지. 이렇게 하면 배려하지 않지. 그 배려해 라는 말에는 설명이 들어있지 않잖아요. 가치도 없고. 언제나 주변 사람들 배려하거든요. 그래서 난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. 나는 섬세하게 말하고 행동해요. 내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요. 목적성이 있잖아요. 이렇게 낭독하면서 아이가 이 문장을 자기 안에 체화할 수 있고, 이 문장 안에 있는 단어, 배려하다, 섬세하다는 말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와 설명과 가치를 품게 된다. 요즘에 부부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나와서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. 이 프로그램 보면 공통점이 뭘까요?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. 그냥 보고 있지만 말고, 아, 저 사람들한테 저런 공통점이 있네? 찾아야지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. 전문가의 해결 방법은 그 두 사람을 해결 방법이지 내 해결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. 안목을 키워서 한번 해결하려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, 그 부부가 나누는 대화 속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? 서로 질문만 해. 내가 뭘 잘못했어?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? 넌 뭘 했는데?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. 내가 뭘 했는지, 내가 어떤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,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서는 감정과 좋은 다정한 말이 느껴지지가 않아. 가장 저급한 질문이 남한테 묻는 거예요. 가장 고귀한 질문은 자기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.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너 어떻게 할래?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내가 내 안에서 묻고 나온 답을 그냥 들려주면 저절로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. 이것이 말로 되게 쉽지만 행동은 되게 어려워요. 아이랑 나눈 대화도 마찬가지로 공부하라고 했지? 책 읽으라고 했지? 지금까지 평생 안 됐잖아요. 아이가 공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나한테 물어봐야지, 자신한테. 책을 왜 안 읽을까? 이렇게 자신한테 물어봐야지. 그러면 아이만을 위한 답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. 어떻게 삶이 변하냐면, 식당에 가잖아요. 식당에 가면 부모님께 그런 언어를 듣고 자란 아이와 못 듣고 자란 아이가 밥 먹고 나갈 때 행동이 달라요. 의자가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커피숍 가서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세요. 다 먹고 나갈 때 의자를 집어넣고 가는 사람이 있고, 밀어서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. 들어서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, 소리 안 나게. 세 가지가 있죠. 그냥 가거나, 드르르 하면서 집어넣거나, 들어서 집어넣거나. 들어서 집어넣는 아이가 있어요. 들어서 집어넣는 건 뭐냐면 배려가 뭔지 아는 거예요. 친절이 뭔지 알아요. 단어를 알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지, 의자는 들어서 집어넣는 거야?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게 아니야. 일상에서 부모님 나눈 대화를 통해서, 행동을 통해서 배려와 친절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그냥 미니까 소리가 나네? 소리 안 나게 이렇게 들어서 해야 되겠다.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아이는 들어서 넣죠. 이 차이가 매우 심하게 성인이 돼도 나타나요. 제가 하는 식당에 갔는데, 식당 가면 메뉴판 고르잖아요. 메뉴판 공부하잖아요. 공부하고 있는데 저를 딱 보고 한 직원이 보고 주방에 들어갔어. 근데 주방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들려요. 야, 메뉴 골랐냐? 야, 지금 메뉴판 공부하고 있어.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내가 나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둘이서 얘기하면 열받잖아. 똑같은 메뉴판 다른 식당에 갔어. 손님 메뉴 고르셨어? 아니, 아직 고르고 계셔. 완전 품위가 달라지는 거지. 다시 안 올 이유가 없어. 나 그 첫 번째 식당 절대 안 가거든. 절대 안 가. 뭐 침을 넣었을 것 같아. 나 기분 나쁘면 가기 싫게 만들. 언어가 이제 거기 그냥 철제 문을 친 거야. 못 들어가게, 열 수 없게. 두 번째 식당은 음식 맛은
모르겠어.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언어의 맛이 나를 부를 수밖에 없어. 감동이 되니까. 보이지도 않는데 앞에서 보일 때는 누구나 친절하지. 근데 뒤에서 변하면 더 나쁜 거잖아요. 뒤에서 똑같아. 손님 뭐 고르셨어? 아, 지금 고르고 계셔. 좀 이따 알려줄게. 이걸 듣자마자 동화책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곳에 있구나. 근데 그런 공간이 만약에 가정이라면 부모님께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 아이는 그걸 듣고 있고 내가 손님인 것처럼 손님인 아이가 듣고 있고 식당 주인과 서버가 그렇게 나누고 있고 부모님이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저절로 잘 크겠어요. 당연한 거죠. 당연한 건데 쉽게 하기 어렵죠. 언제나 우리는 나쁜 말을 입에서 내뱉을 준비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남편 안 하려고 한다. 그럼 남편은 나중에 하면 돼.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라고. 그 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 남편이 안 하면 나도 안 해야지.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. 내 아이가 안 한다. 그럼 내가 먼저 하면 되잖아. 할 수 있는 사람 먼저 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가 너무 화내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면 내가 더 커지고 내가 커진 만큼 아이의 내면도 커지고 가능성도 커진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제가 좋아하는 말 자연스럽게 차분하게 포근하게 다정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아이와 나눌 일상을 잔잔하게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책을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. 심각하게. 그래서 글자가 적은 건 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워야 책이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다 벗어버리자. 우리는 책 한 권도 오랫동안 읽을 수 있고 책 한 권 평생 읽을 수도 있어요. 쉬운 책 어려운 책 그런 구분도 없다. 필사를 한다는 것은 내 문해력과 어휘력, 표현력을 기르는 거기도 하지만 내 행복할 근거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. 처음에 필사가 쉽지 않으면 필사할 문구를 낭독하셔도 되고 아이가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나만 먼저 시작하고 아이의 책은 표지를 아이가 볼 수 있게 책상에 이렇게 올려놔. 대신 압력을 주지 마세요. 그냥 제목만 볼 수 있게. 독서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넓혀야 돼요. 표지를 본 것도 독서예요. 책 읽은 거예요. 다 읽어야만 독서가 아니야. 그냥 이렇게 한 줄 읽었네? 이것도 독서예요. 그래서 한 줄 읽었네? 잘했어. 다음에는 또 뭐 읽으면 좋을까?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은 거지. 다 읽으라고 했지. 다 읽었어, 안 읽었어.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. 필사도 마찬가지. 다 쓰려고 했는데 아직 손에 힘이 없어서 두 줄밖에 못 썼어. 그래서 필사한 거지. 우리 할 만큼 했어. 내일도 할 만큼 하면 돼. 할 수 있는 한도가 더 늘어나게 될 거야. 이게 힘들다고 두 줄밖에 못 쓴다고 하지 않으면 한계 없는 사람이 되지. 한계 없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늘릴 수가 없어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. 하다 보면 아이랑 같이 일상 나누면서 좀 말도 많이 늘어나고 부모님은 필사하면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. 이 뜻은 뭐냐 하면 단단히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을 아이한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.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. 그래서 모든 하루는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일어나서부터 아침 일어났는데 기분 나빠. 그것도 감정이죠. 엄마가 깨웠는데 10번 얘기해서 짜증나. 한 번만 얘기해도 일어났을 텐데 엄마 한 번만 얘기 일어났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화내는데 그게 감정이잖아. 감정을 연속해서 모아서 하루가 완성이 되는데 이 글을 쓰면서 감정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어휘력을 저절로 기를 수 있고 아이가 감정과 단어라는 것을 내면에 쌓으면서 더 큰 나, 부모의 언어는 작은 아이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큰 아이도 작게 만들 수 있다. 이 필사책을 통해서 작은 아이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. 아이가 스스로 그 경험을 자각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다. 우리 7살인데 10살인데 중학생인데 이거 다 필요 없어요. 대학생 써도 돼. 왜냐하면 언어에는 시차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쓴 글은 누가 쓰더라도 다 마음이 치유가 되고 저절로 읽게 되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아이가 몇 살인데 라는 핑계, 이유, 변명 못할 텐데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당장 시작해보자. 부모의 시작이 아이의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